again. Will you say something more than you understand? But you say nothing. How are we here again? 오늘은 일단 패드를 먼저 붙여놨어요. 지금 피부가 좀 건조해진 상황이어서 사용한 패드는 이 클라뷰 패드고,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반 잘라서 붙일 수가 있어서 눈 밑에 붙이기 정말 좋아요. 밀착력도 좋고 이 앰플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팩 대신에 쓰기 정말 좋아요. 지금 붙여둔 지는 5분 정도가 돼서 바로 떼줄게요. 붙이고 있으면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져서 여름에 쓰기도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붙였던 제품으로 피부결도 한번 정리해줄게요. 여러분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드디어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전부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촬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제 눈꺼풀이 많이 늘어난 상태여서 눈을 감고 뜨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 퍼스널 컬러 진단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 촬영을 할 때 계속 이렇게 눈을 찝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쌍꺼풀이 계속 풀려서 제 이 눈꺼풀 뜨는 힘만으로 는 눈이 잘 안 떠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평소 생활할 때는 그냥 살았지만 촬영을 하거나 할 때는 너무 불편했어서 드디어 수술을 감행을 했습니다. 지금 수술을 한 지는 한 달 정도가 됐고요. 저는 절개가 아닌 매몰로 했어서 붓기가 조금 더 빠르게 빠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냥 딱 제가 원했던 정도로 적당히 도톰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붓기도 강하지 않아서 지금 만족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양도 모양이고 눈을 감고 뜨는 게 너무 편해져서 진짜 살맛나요.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눈을 감고 뜨는 게 힘들다 못해 피곤해서 머리가 다 아팠어요. 지금은 그게 사라져서 진짜 행복해요. 수다를 천천히 떨어야 하니까 나머지는 계속 메이크업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에센스는 요즘 제가 정말 잘 쓰는 이 제품, 엠큐리 제품 사용해 줄게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또 피부결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피부가 푸석푸석할 때가 정말 많았는데 이 제품을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그 예전의 피부가 좀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참고로 광고 아니에요. 진짜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을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이제 업체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몰랐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꽤 나가더라고요. 팍팍 쓰다가 좀 아껴 쓰기 시작한 그런 제품인데 진짜 바를 때랑 안 바를 때랑 차이가 굉장히 커서 아껴는 발라도 매일매일 쓰는, 특히 자기 전에는 꼭 쓰는 그런 앰플이에요. 뭐 레이저나 뭐 주사 시술 같은 거라도 받아봐야 했다가 이 제품 쓰고 그런 생각 싹 들어갔습니다. 이 앰플이 가격은 조금 나가도 그런 생각을 사라지게 해주는 만큼 효과가 좋아서 오히려 돈을 조금 더 아끼게 해주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진짜 쌍꺼풀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찐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애정 제품이어서 말이 길어졌네. 제형은 굉장히 가벼워요. 안티에이징 제품은 그 끈적임? 약간 잔여감이 좀 남잖아요. 이 제품은 수분감만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지성분들한테는 더 잘 맞을 그런 제품이고 메이크업 전에 쓰기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립밤 살짝 발라줄게요. 에스쁘아 제품. 아까 눈앞에 보여서 립스틱을 살짝 발랐는데 자연스러운 컬러를 발랐는데 건조함이 살짝 올라와서 그리고 오늘 크림은 어뮤즈 제품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도 요즘 제가 정말 잘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인데 수분크림 제형인데 마무리감이 되게 산뜻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여름에 쓰는 젤 타입 그런 수분크림이랑 좀 달라요, 결이. 약간 매트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산뜻보다는 매트하게 마무리가 돼요. 촉촉한데 끈적임이 없어요. 이거 되게 특이해요, 질감이. 이거는 써봐야 알 그럴 제형이에요. 흡수가 정말 빠르고 이 크림이 피부에 딱 고정되는 느낌? 제형이 되게 특이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쌍꺼풀 Q&A 영상을 따로 만들려고 했어요. 의료법상 뭐 선생님 성함이나 위치나 이런 거는 오픈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외에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의료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Q&A도 만들고 싶었으나 아마 못 만들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기는 하지만 못 만드는 거예요. 아쉽지만 제 수술에 관한 거는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메모로 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병원을 선택한 기준 정도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것도 안 되나? 세상에 수많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선택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선크림 바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선크림은 이 제품 사용해 줄게요. 아르투아 라튤립 선 에센스입니다. 이름대로 바이레도의 라튤립 향이 느껴지는 그런 선크림인데 처음에는 라튤립 향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데 저는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선크림으로 발라도 괜찮을까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기초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라튤립 향이 느껴져서 이 라튤립 향 좋아하시면 굉장히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이라고 생각해요. 안 좋아하셔도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크게 신경 쓰이진 않으실 거예요. 흡수가 정말 빠르게 돼요. 에센스 타입이어서 묵직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하실 만한 선크림입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지? 병원을 선택한 기준. 일단 저는 절개와 눈매 교정이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걸 해주지 않으면서 좀 적당히 유명한 이제 눈 전문 선생님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눈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면 신경이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병원을 몇 군데 알아보고 그 중에서 적합한 이제 매몰로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께 갔습니다. 일단 제 주변에 쌍꺼풀 수술을 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어서 다 잘 돼서 그 병원들을 위주로 먼저 갔는데 한 군데 같은 경우는 매몰로만 가능하고 문제가 됐던 이 왼쪽 눈 뜨는 힘이 살짝 약해서 눈매 교정을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회복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만약에 망하게 되면 재수술을 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아쉽지만 패스를 했어요. 그분도 이제 유명하신 분이어서 이분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다른 분께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병원 선택을 했고 요즘에 쌍꺼풀 수술 얘도 하고 쟤도 하고 이제 수술보다는 시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의외로 아직도 부작용이 정말 많아요. 저는 원래부터 시술이나 수술을 생각을 하게 되면 부작용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에요. 이걸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먼저 알아보고 또 그 빈도가 어느 정도로 생기는지 어떤 수술법을 했을 때 부작용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지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상담을 가는 편인데 절개나 눈매 교정에서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작용도 생각보다 좀 심각한 걸 많이 봐서 여러 군데 상담을 다녔습니다. 저는 다행히 별다른 부작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왼쪽 끝부분에 살짝 동글동글하게 좀 약간 맺힌 것처럼 뭉침이 살짝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며칠 전보다 많이 작아져서 회복하는 시기에 생기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병원에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며칠 자고 일어났더니 거의 안 느껴져서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쿠션은 클리오 킬커버 쿠션 사용해줄게요. 요즘에 클리오 쿠션이 다 너무 좋아요. 비건 라인으로 이번에 까만색 통이랑 흰색 통이 나왔는데 그것도 둘 다 좋았어요. 개인적인 비건 라인에서 픽은 흰색 통. 흰색 아니면 이거 쓰려고 했는데 이 제품이 손에 지금 잡혀서 가지고 왔습니다. 밀착력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25호여서 좀 어두운 톤을 선택을 했는데도 많이 밝다는 거. 이 눈 끝부분에 살짝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메이크업을 하면 그때 조금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얹으면 살짝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차인데 이쪽 눈은 그 자국도 별로 없고요. 이쪽만 약간 바느질한 땀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국이 살짝 있어요. 이거는 금방 사라진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 금방도 몇 개월이긴 한데 그 정도야 뭐.
그리고 제가 이 병원을 선택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상담해주시는 분이 원장 선생님한테 절개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예쁘게 된 거예요. 눈 감았을 때 라인이 그냥 본인 원래 쌍꺼풀처럼 정말 자연스러웠어서 그래서 선택한 것도 있어요. 저는 메이크업 촬영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눈 떴을 때 예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눈 감았을 때 자연스러운 것도 정말 크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절개로 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다는 걸 보고 선택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 전문인 곳이어서 재수술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재수술을 많이 하는 곳이면 적어도 소시지가 될 확률은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곳에서 했습니다. 눈 전문은 워낙 많으니까 이거 뭐 힌트는 안 되겠죠? 저는 여러분한테 새로운 정보 드리는 게 제 또 낙이어서 진짜 수술하면서부터 저 사진 진짜 많이 찍어놨거든요. 영상이랑. 그런 영상 많이 찍었는데 그런 것도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아쉽지만 오늘 영상이 제 쌍꺼풀 언급하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파우더는 바닐라코 제품 사용해 줄게요. 브러쉬는 피카소 103A 브러쉬입니다. 보통 피카소 브러쉬가 컬러가 좀 어둡잖아요. 데컬러가. 그 사이에서 이 제품이 정말 튀어서 빠르게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요즘 손이 잘 가더라고요. 이 제품이 다 좋은데 구멍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나와요. 쌍꺼풀인의 비에 쌍꺼풀에 끼인 거 살짝 정리해주고요. 오늘 하는 메이크업은 제가 최근에 호캉스에 다녀왔는데 그때 했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그때 피부 표현을 조금 매트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컵 귀엽죠? 다이소에서 구매한 컵인데 왜 이렇게 더러워? 화장하면서 마셨더니 손자국이 더러워.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오늘 눈썹은 좀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해서 그려줄 건데 우선 오늘 사용할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해서 이 색상을 사용해서 눈썹에 그림자를 넣어줄게요. 사용하는 브러쉬는 피카소 709 브러쉬예요. 정말 납작한 브러쉬여서 아이라인 그리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눈썹도 모양을 살려서 그리기 좋아서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조금 더 일찍 겟레디를 찍고 싶었는데 제가 붓기는 금방 빠졌는데 이 오른쪽 눈에만 피멍이 좀 들어있었거든요. 그 피멍이 되게 안 빠지더라고요. 붓기는 한 3주차 정도에 어지간한 건 다 빠진 것 같은데 피멍은 한 달이 갔어요. 한 달 꽉 채우고 빠졌어요. 왼쪽 눈은 멍도 거의 안 들었는데 오른쪽 눈만 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빠지는 거 기다리느라 영상은 못 찍었어요. 그리고 섀도우 쓰는 김에 애교살도 살짝 잡아줄게요. 브러쉬가 애교살 쉐딩용으로 딱이에요. 좋아. 그리고 펜슬 타입 아이브로우 두 가지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눈썹을 그려줄게요. 우선 연한 컬러를 사용해서 비어있는 부분을 메꿔줄게요. 그리고 더 진한 색상으로 눈썹 꼬리 부분을 채워줄게요. 다음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어쩌고저쩌고 잔뜩 말했는데 녹음을 안 하고 있었어요. 망했네. 방금 제가 한 얘기는 쉐딩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쉐딩은 페리페라 제품이고 브러쉬는 피카소 224번입니다. 제가 방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절개로 하면 쌍꺼풀이 절대 안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절개도 풀릴 수가 있대요. 저는 절개는 절대 안 풀리고 평생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살이 처지고 그러면서 쌍꺼풀 모양도 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매몰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붓기랑 이 쌍꺼풀 라인에 상처 남는 게 신경 쓰여서 매몰로 한 건데 절개도 고민을 안 하진 않았거든요. 영원히 안 풀리고 그러는 줄 알아서 이왕 하는 거 그냥 절개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매몰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 얼굴 외곽은 이 브러쉬 사용해줄게요.
아, 맞다. 그리고 아까 또 무슨 얘기했냐면 제 쌍꺼풀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조금 더 도톰해요. 그런데 제 취향에는 오른쪽이 더 적합해서 이 왼쪽 쌍꺼풀이 살짝 작은 게 아쉽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제 원래 눈부터가 굉장히 짝눈이 심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 나는 정도는 이 정도는 진짜 용납 가능해요. 애초에 왼쪽 눈이 쌍꺼풀이 2겹, 3겹 정도가 됐어서 뭐 하나로 통일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부터 완벽하게 똑같이는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능한 맞추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얼굴 비대칭도 좀 심한 편이어서 제가 오른쪽 얼굴이 전체적으로 더 올라가 있어요. 특히 눈 부분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쌍꺼풀이 오른쪽에 조금 더 도톰해지다 보니까 그게 좀 더 티가 많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저는 얼굴 비대칭을 맞추려고 수술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만족해요. 하이라이트도 해줄게요. 데이지크 제품입니다. 이거 완전 블링블링 펄이 좀 큰 편인데 되게 예뻐요. 콧대랑 코끝.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봅시다. 컬러 너무 예쁘죠?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섀도우 팔레트 중에 하나예요. 완전 웜톤만 다 모아놨어요. 이게 섀도우도 정말 예쁜데 여기 옆에 있는 블러셔가 진짜 예뻐요. 이 블러셔는 마지막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건 제일 마지막에 먹는 타입이니까 오늘 베이스는 이 색상 사용해줄게요. 쌍꺼풀 라인을 꽤 많이 꼈네. 제가 쌍수하고 나서 화장을 많이 안 해봤어요. 제 눈의 상태를 제가 아직 잘 몰라요. 요즘 제가 빠져있는 이유가 있어요. 컬러도 잘 나왔고 발색도 잘 되고 밀착력도 너무 좋아요. 이 팔레트 중에 완전 쿨한 컬러도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예뻐요. 제가 이제 웜톤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영상에서 쿨한 컬러를 많이 보여드리진 않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쿨한 컬러도 아직 많이 써요. 그냥 그날 바르고 싶은 걸 바르는 사람이어서 영상에서는 웜한 컬러를 많이 보여드리긴 하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발색이 진짜 미쳤어. 다음은 이 색상으로 쌍꺼풀 라인을 다시 한번 메꿔줄게요. 딱 한 번 발랐는데 발색 진짜 잘 돼요. 쌍꺼풀 라인 살짝 위까지 언더도 같이 메꿔줄게요. 내 눈이 아닌 것 같아. 이게 쌍꺼풀을 만드는 거랑 비슷한 높이로 찝어도 다르네요. 이 느낌이.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다른 게 확 느껴지네. 그리고 가장 진한 이 색상을 사용해서 눈을 조금 더 연장해줄게요. 눈을 연장해준다는 생각으로 다른 브러쉬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블렌딩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묻은 브러쉬로. 그리고 이 색상으로 눈 밑 애교살을 밝혀줄게요. 없던 애교살을 뿅 하고 살려주는 쉬머 타입 섀도우예요. 초점 진짜 예쁘죠? 조금만 발랐는데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리고 살짝 작은 글리터를 사용해서 눈 중앙에 포인트를 줄게요. 눈 중앙 부분에만 살짝 콕콕콕콕 찍어서. 예쁘다. 완전 예쁘죠? 블링블링. 반대쪽도 예뻐. 화려하긴 하다. 그래도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제 렌즈를 끼고 올게요. 저는 렌즈까지 끼고 왔습니다. 오늘 렌즈는 이 제품 사용해줬어요. 오렌지 시크릿 3콘 내추럴 브라운 컬러 사용해줬습니다. 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제품인데 제 눈에 잘 맞아서 평소에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제 나머지 메이크업 빠르게 해줄게요. 먼저 뷰러. 요즘 뷰러는 맥 뷰러 사용해주고 있어요. 힘이 좋아서 잘 찝히더라고요. 뷰러 유목민이었는데 요즘 정착한 맥 뷰러예요. 완전 바짝 올라갔어.
오늘 아이라인은 역시나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제 영상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토니모리 하이테크 플랫 라이너 1호 젤 블랙 컬러입니다. 자주 써도 이름은 못 외우네요.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찐템이에요. 못 바꾸겠어. 다른 제품을 써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라이너입니다. 제가 라인 그릴 때는 말을 정말 못하기 때문에 음소거인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망하면 안 돼. 말 못할 거예요. 망하면 안 돼. 일단 점막부터 채워줄게요. 점막이라기보다는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꿔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메꿔주고 이제 라인 꼬리 부분을 살짝 일자로 길고 가늘게 빼줄게요. 망하면 안 돼. 각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주고 눈 앞머리도 살짝 한 땀만 빼줄게요. 1mm만 트여준다는 생각으로. 됐어. 눈 앞머리는 딱 이렇게 1mm 정도만 트여주는 게 제일 예뻐서. 오늘 마스카라는 데이지크 제품 사용해줄게요. 발라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얇게 발려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속눈썹 좋아하시는 분들도 잘 쓰실 수 있는 제품이고 속눈썹에 빠르게 엉겨붙어서 출근용으로 쓰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몇 번만 왔다 갔다 해도 속눈썹이 존재감이 확실해져서 저는 얇직한 속눈썹보다는 좀 엉겨붙은 존재감이 확실한 속눈썹을 좋아해서 여러 번 덧발라줄게요. 언더도 존재감 확실하다. 이렇게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이제 블러셔랑 립 바르고 오늘 메이크업은 끝낼게요. 맨날 이렇게 뒤로 갈수록 수다할 게 떨어져서 할 말이 없어. 이제 블러셔. 오늘 블러셔는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에 이 색상 사용해줄게요. 이 색상 진짜 너무 예뻐요. 약간 흰빛 도는 뽀용뽀용한 애프리코 컬러? 우리 웜톤 분들이 환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색상입니다.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연한 컬러를 먼저 발라주고 그리고 진한 컬러를 다시 한번 올려줄게요. 볼 중앙을 중심으로 너무 예뻐. 벌써 예뻐. 사실 이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다고 해도 컬러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연한 컬러를 먼저 발라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진한 컬러로 채워주는 편이에요. 너무 예뻐. 흰빛이 돌긴 하는데 동동 뜰 정도는 아니어서 딱 좋은 것 같아요. 블러셔 너무 강하지 않게 적당히 넣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게요. 우선 립 베이스로는 이 제품 사용해줄게요. 투쿨포스쿨 글램락 허쉬 브라운 1호 뮤트 컬러입니다. 이 색상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좀 예전 버전이어서 지금 패키지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컬러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립 브러쉬를 사용해서 브러쉬는 아바마트 제품이에요. 보시다시피 컬러가 되게 누디한데 부담스럽지 않은 약간 오렌지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예요. 분위기 뿜뿜하는 또 우리 웜톤 분들이 환장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색상입니다. 이 제품이 발색이 정말 잘 되고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투쿨이 립 맛집입니다. 립스틱 맛집이에요. 요렇게만 끝내도 예쁘긴 하지만 저는 이 색상을 사용해서 입술 안쪽에 조금 더 컬러감을 더해줄게요. 버건디 브라운 컬러라고 해야 되나? 흰빛 도는 브라운 버건디 컬러여서 진한 컬러인데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색상입니다. 입술 안쪽에만 이 라드우드 컬러는 저처럼 가을 딥톤이신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립까지 발라주면 끝입니다. 괜찮지 않나요?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조합이에요. 컬러도 잘 어울리고 이 질감 자체가 두 제품 다 잘 어울려서 요즘 제가 외출할 때마다 꼭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주면 오늘의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한 이후 처음으로 겟레디 윗미를 찍어봤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의료법상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